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분위장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신분위장 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의 신분을 속이고 범죄자와 거래를 하는 그런 수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함정수사라고 말하면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번방 사태 이후에 2021년 아청법에 처음 신분위장 수사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는데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몰카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제도였는데, 이번에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된다는 것인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폭법 제14조의 4, 제1항을 보겠습니다. 제14조 및 제14조의 2 범죄에 대하여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제14조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몰카, 카찰죄 범죄이고요. 14조의 2는 요즘 말이 많았던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된 범죄입니다. 14조의 4 제1항의 신분 비공개 수사는 신분을 그냥 밝히지 않는 것이고, 제2항을 보면 신분 위장 수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조문부터 보시면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1호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허위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사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경찰이 여중생인 척을 하고 성인 남성한테 말을 걸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호는 위장 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예를 들어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어떤 계약이나 거래를 제안해서 범죄자와 만남을 갖는다거나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호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이나 몰카 촬영물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은 절차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경찰이 신분 위장 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분 위장 수사를 개시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청법에서는 제25조의 3, 제3항 내지 5항과 다 있는데요. 이 아청법에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영장 청구와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에서는 검사를 생략하고 경찰이 바로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항은 아청법상의 신분 위장 수사에는 없던 규정인데요. 경찰이 신분 위장 수사 중에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다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해배상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견해를 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권한이 부여되면 오남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처벌하는 것, 감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이제 경찰이 결국은 함정을 파고 범죄자를 유인해서 잡겠다는 건데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충분히 허용될 수도 있어야겠지만, 이게 처음이 어렵지 점점 뭔가 무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허용해주던 신분 위장 수사를 이제는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법으로 발의되었죠. 그런데 사람들 그 누구도 이게 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견제하는 입장이 없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법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의 법 내용을 보게 됐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제14조의 4, 제2항, 제3호를 보면은 경찰이 단순히 수사를 위해서 몰카 촬영물을 소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판매나 광고까지 할 수 있게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몰카물, 시청자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오히려 몰카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비적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경찰이 먼저 이런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게 이게 맞는 수사법일까요? 특히 이번에 새로 생긴 개념인 제5항 부분을 보니까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경찰이 부득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벌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물 시청자, 소지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불법 촬영물을 광고하고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경찰도 나름대로 조심은 하겠습니다만, 그 촬영물에서도 실제 피해자가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경찰로 인해서 그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그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누가 책임질까요? 이번에 새로 생긴 면책 규정은 이런 때에도 중과실이 없다면 경찰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신분 비공개 수사나 이런 신분 위장 수사를 할
할 수 있도록 권한만 제한적으로 주더라도 이 신분 위장 수사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면책해주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거리낌이 없겠죠. 결국은 그리고 이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경찰한테 위협한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조금 법을 어겨도 된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신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분 위장 수사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참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